안녕하십니까. 네, 심재범 교수입니다. 자, 벌써 11월 달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긴장되시죠? 그 남은 기간 동안 반복 많이 하셔가지고 완전히 선생님들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3주간의 최종 모고반 동안에 정말 좋은 문제, 적중할 수 있는 문제 많이 만들어서 네, 뭐 풀었던 문제가 시험장에서 또 만나실 수 있도록 네, 좋은 문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간단히 안내사항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뭐 상반기부터 또는 뭐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최종 모의고사 앞두고 11월 달에 저랑 공부를 처음 같이 하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강의 설명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도 괜찮고요. 뭐 공부 방법에 대한 그런 상담도 괜찮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카페인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도 뭐 1년 동안 뭐라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필수사항인데요. 꼭 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질문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수정 및 보완이라는 게시판인데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뭔가 뭐 좀 중대한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학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몇 권의 뭐 전공서를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 가진 전공서랑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확인 부탁한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가끔 가다가 하필이면 제가 참고한 책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S 해드리는 게시판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이 글이 종종 올라가니까 연중에 저랑 뭐라도 함께 하신 분들은 최소한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한 한 번 또는 자주 오시면 좋습니다. 자주 오셔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글 있나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지 됩니다. 11월에 저랑 같이 최종 모의고사반만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글의 말머리로 뭐 11월 최종 모의하고 이렇게 말머리가 붙어 있을 거니까 그거 있는 것만 그냥 골라서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직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강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첨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들 인강고 선생님들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 저한테 워드나 한글에다가 선생님들 답을 좀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주셔야 제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지우는 것도 표시하고 뭐 빨간색도 넣고 막 제 글씨는 빨간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해드려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가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첨삭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네, 원칙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나간 것처럼 원칙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뭐,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사진으로 혹시 만약에 보내주신다고 하면, 원칙상은 제가 못 해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시간이 괜찮으면 해드릴 수도 있는데, 워드로 제출해 주신 분들이 많다 보면 약간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네, 제가 3회 동안에 최종 모고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 건지, 어떤 걸 목표로 문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향하는 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막 어떤 사이드성 이론들, 막 뜬금포성 이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나와? 싶은 그런 이론들을 지금 상황에서 건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완전히 다지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에서 나온다면 꼭 맞춰야지. 이게 지금 유효한 전략이지 지금에 와서 뭔가 새로운 중요하다면 내가
안 했는데 이런 중요한 게 있었네? 그러면 좀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지금 막 추가시키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만드는 문제 안에는 막 그런 이상한 안 나올 것 같은 문제? 그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나올 수 있는 범위, 시험 범위 중에 굉장히 유력한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낼 거고, 대신에 선생님들 이미 기출문제는 철저하게들 분석이 되어 있으실 상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선생님들께서 보면 바로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가급적 안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문제는 범위로 보면 중요한 범위가 맞는데 뭐랄까요? 여기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안 풀리네? 그런 문제. 아니면 또 약간 생각이 필요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는 외우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가 있고 외웠는데도 뭐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안 돼서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드려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를 미리 경험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류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3회 동안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그 전공 A 이런 데서 12개 문제를 보시면 뭐 전부 다 너무 어려우면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푸실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도 섞여 있고 해서 그냥 중간 그 실력 체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안내사항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 1번부터 전공의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이론반 할 때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위생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그거랑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어떤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게 무슨 균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계속 기록을 해왔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근데 연초에 사실상 조금 크게 터졌었는데, 그 이후에 가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유치원 식중독 크게 터지고 하면서 약간 오히려 묻혀버린 사건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때 그 정도 급이면 좀 크다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내려고 계속 아껴뒀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리스테리아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죠, 연초에?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한 거를 미국에서 드시고, 그 4명이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2명은 유산이 되는 그런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원인이 된 것이 리스테리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제 교수님께서 그때 뉴스 같은 거를 혹시 보시고 저처럼 올해 리스테리아 한번 내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선생님들, 제가 문제는 식중독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균의 이름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하고 그다음에 니은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자, 일단 선생님들, 비브리오 균이라는 거는요, 비브리오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브리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염 비브리오 균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비브리오 중에서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를 가리켜요.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이름이 잘 안 외워지시는 분은 혹시 비브리오 식중독 문제가 나오면 그냥 장염 비브리오 균 써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테리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근데 이거는 제가 100% 확신은 안 되는데, 예전에 객관식 시대 때 객관식 보기 중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의 원인 균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객관식 보기에 그냥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 준다는 뜻인가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건 제가 100% 확신은 못 하겠어 갖고, 좀 외우실 수 있으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까지 정확하게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쪽의 특성을 보시면 얘는 일단 저온균이어서 냉장 온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얘 예방법 보시면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들은 조금 믿고서 오래 두는 경향도 있는데 이 리스테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얘는 저온균이기 때문에 그 저온에서도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균들보다 더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오염이 된 식품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냉장고에 보관해도 균이 계속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테리아 예방을 할 때는 냉장 제품이라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같이 이제 그 얘의 온도 특성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 식품 쪽을 보시면 생채소가 있었죠. 이게 바로 팽이버섯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럼 한국 사람들은 팽이버섯 먹고 괜찮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 식중독 사고가 났을까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식문화 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팽이버섯 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으니까 괜찮은데 미국 사람들이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생채소 상태로 섭취를 했다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례에서 우리의 이론을 너무 철저하게 잘 반영해주고 있는 좋은 사고인데 좋은 사례라고 하면은 조금 네, 슬픈 얘기긴 한데 아무튼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임산부 유산 이런 것도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산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채소라는 게 원인 식품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팽이버섯 샐러드용 팽이버섯이었었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적용이 참 잘 되는 그런 식중독 사고가 있었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는 증상이 조금 평범하지가 않아요. 보통의 식중독들은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복통, 구토, 설사, 발열 이런 게 보통의 특징인데 얘는 건강한 성인한테는 그냥 독감 정도. 그 다음에 그 임산부의 유산, 그 다음에 노약자층에서는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이런 게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독특해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균 쪽으로 오시면 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선생님들 얘가 그 바다에 사는 해수세균이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바다 하면 차다 이런 조금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저온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에 주로 그 증식하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고요. 그다음에 해수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에 대한 저항성은 약해서 잘 세척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